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토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이 이제 4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울산 정가를 이끄는 6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선이 각양각색입니다. 마치 전국 대선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전국을 맞아 울산 출신 국회의원의 노선이 각양각색 제각각입니다. 울산 출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김상욱 의원 등 4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정호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이들 모두 인지도나 관심도 면에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들이어서 일거수일투족이 관심거리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2차 경선에서 4명의 후보자가 가려진 상태인데 울산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노선은 선명하게 갈립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김기현 의원과 박성민 의원은 특정 후보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채 범보수 빅텐트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주장합니다. 남구을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슈퍼 빅텐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 박성민 의원도 범보수 빅텐트에 대한 강한 실현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 다수의 의원들은 범보수 빅텐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보수 후보들의 단일화에 동의하는 후보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이던 울주의 서범수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캠프에서 경선을 총지휘하는 기획총괄위원장을 맡는 등 한 의원의 오른팔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동훈계로 통하던 남구갑의 김상욱 의원은 고립무원입니다. 김 의원은 탈당까지 시사하며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두 야당 의원들도 대선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수행실장으로 선임되는 등 초선 실세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제가 울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동구에서 최초로 당선된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후보께서 높이 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정호 의원은 최근 당 대선 후보로 김재현 상임대표가 선임되면서 그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진보당의 대선의 가장 큰 목표는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제지하는 것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대선을 맞아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면서 울산의 정치적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사절단은 지난 24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개최 중인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참관했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와 홍보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해외사절단은 엑스포 조직위 이치노키 마나츠 부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엑스포 유치 배경과 개최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외 사절단은 또 엑스포장 내 한국관과 세계적인 목재 건축물인 파빌리온 등을 둘러보며 엑스포 추진 사항과 향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시 해외 사절단은 어제 베트남 응해안석의 한배산업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조선 용접 숙련인재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수료식에는 지난 2월 3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국제 수준의 숙련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53명의 연수생들이 수료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울산과 베트남을 비롯한 국내외 조선 관련 업체에서 취업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1거류민단 소속의 사이타마 한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한열공 직전회장 등 임원진 일행이 어제 JCN 울산 중앙방송을 방문해 구자영 회장 등 본사 임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이타마 한국상의 회장단은 45년 동안 양지역 상공인들 간에 이어져 온 인연을 바탕으로 조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한국상공회의소와 울산 지역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지난 1980년부터 옥산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결성해 양국의 문화와 예술, 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울산 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안전 멘토링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12개 대기업과 24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화학안전 멘토링 사업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의 화학안전 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OL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멘토 기업으로 제일화성 등 중소기업이 멘티 기업으로 각각 참여합니다. 또 동서발전과 낙동강 유역 환경청, 울산대학교 등 6개 기관은 환경관리 진단 인력과 방제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 24일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도로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도로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단 도로 밑에는 송유관뿐만 아니라 여러 설비들이 얽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 지도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을 통해 바다에 흘러들었던 기름을 흡수한 붐펜스가 천천히 건져 올려집니다. 곧바로 새로운 로프형 유흡 착재가 바다에 설치됩니다.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은 기름이 퍼진 해상에서 방제 작업에 한창입니다. 온산공단 도로에 매설된 송유관이 파손된 건 24일 오전 10시 40분쯤. 도로에 솟구친 기름은 우수배관을 통해 바다까지 흘렀고 당국은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관계기관들이 송유관 파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크레인이 송유관 주변 땅을 파고 유출된 기름은 호스를 통해 유류 탱크로 옮겨집니다. 기름이 유출된 지점을 찾기 위해 사고 당일 저녁부터 굴착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원유는 약 4톤. 사고는 샤인 프로젝트의 하청 전기공사업체가 고압전기 공급을 위해 지중선로 공사를 하던 중 SOL로 연결된 송유관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1호사 케이블 관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1호사 케이블을 넣을 수 있게끔 밑에서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산공단 도로 아래엔 송유관뿐 아니라 전기선로와 배수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정확한 지하 지도가 없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OL은 일단 급한 대로 방제 작업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설비가 얽혀 있는 온산공단 도로 아래.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총사업비 295억 원 규모의 울산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중 설계비 5억 원이 추경 편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에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스타트업 파크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대형 창업 클러스터가 없는 유일한 도시인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힙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설계비 5억 원은 전체 사업의 첫 단추로 사업의 시동이 걸린 만큼 향후 본 예산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 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와 지자체, 정부, 민간, 학계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국회도심 융합특구 발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럼은 도심 융합특구 추진 전략 모색 등 특구 조성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한 모임으로 울주의 서범수 의원과 대전 동구의 장철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관내 8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39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력 향상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3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방류에 앞서 8개 어촌계는 전복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했으며 또 전복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잠 어업인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새끼 전복을 해조류가 풍부한 암초 지역에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감전 추정 사고를 계기로 공단이 관리하는 수영장 전기 설비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나섰습니다. 공단은 먼저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센터 기술직과 전기 안전관리자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투입해 전기 설비 상태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향후 울주 종합체육센터와 온산 문화체육센터 내 수영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40대 근로자 A씨는 공중에 앉아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에 밧줄을 매달아 사용하는 장비인 달비개를 타고 아파트 외벽 배관을 교체하던 중 21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작업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한 A씨. A씨는 환전을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태국 화폐 바트를 환전하고 싶은 마음에 바트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한 거래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거래자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거래자가 아닌 자녀가 나온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내 딸이 무서워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집 앞에 바트를 두겠다며 다시 조건을 바꿨습니다. 결국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낸 A씨.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지만 A씨는 끝내 바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자가 돈을 받고 잠적한 겁니다. 여행 가는 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좀 이런 사기를 당해서 마음도 좀 착잡하고 지금 경찰에 조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아직 진전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A씨가 겪은 사기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전 사기는 신고가 접수돼도 피해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외화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능하면 대면에서 물품을 먼저 확인한 후 송금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거래가 요구됩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실회 1층 시민홀에서 중대산업재해 업무 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규와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박지훈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법 시행에 따른 조직의 대응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울산시 안전관리자 강대훈 주무관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주제로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실회 시민홀에서 다음 달 5일 울산대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울산 어린이날 큰잔치의 안전점검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때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강사의 안전교육과 함께 행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동선 파악과 교통대책 상황 점검 등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2일에는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행사장을 직접 찾아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 분관 주차장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엽니다.
오늘 바자회는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상점들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잡화, 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무료 나눔 공간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업 운영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제1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갖고 5곳을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역문화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곳은 풍류 365화, 울산 농유보존회, 울산 솔리스트 앙상블, 이정화 한국춤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오페라단입니다.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로 지정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돼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며 매년 2천만 원 이내 최대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에 최초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6개 법인과 단체를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67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